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훨씬 어려워요, 면접 보기가. 그건 본인의 관점이고.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최종 면접 탈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고. 붙을 줄 알았습니다. 4명의 다른 지원자에 비해 긍정적이셨고 다른 지원자분들이 제가 될 것 같다 했기에 의외로 질문 가장 적게 받으신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 1차 때도 같이 보고 최종 면접도 같이 받는 질문을 거의 받지도 않으셨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근데 질문 진짜 받지도 않은 저 끝에 있는 애가 다 된 거야. 이게 가능한 얘기니까 선생님, 자, 가능하다 안 하다로 해볼까요, 한번? 선생님. 네. 자, 가능하다 안 하다. 네. 하나, 둘, 셋. 가능하다. 하다. 자, 선생님, 질문을 거의 받지도 않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은 어떤가요?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런 거죠. 지금 이분이 쓰신 글을 쭉 읽어보면 본인은 굉장히 잘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면접, 특히 그 PT 면접보다도 인성 면접 쪽은 관점이 되게 전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관점으로 생각하거나 답변하지 말고 면접위원의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답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이분이 질문을 많이 받았다라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검증할 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괜찮은 친구라서 뽑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고요.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답변을 본인은 잘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본인의 관점이고 그 답변을 들은 면접위원이 어떻게 판단하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이분의 답변을 듣고 이게 적합한 답변인지 아니면 부적합한 답변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그게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질문을 적게 받았다고도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로는 그 관점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회사마다 스펙을 보는 게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그 전공하고 학점, 평점을 중시해서 보는 회사도 있고요. 또 일부 회사는 또 그런 것보다 학교를 또 중시해서 보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니면 석사를 또 우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질문을 별로 안 받았는데 합격한 친구가 예를 들면 정말 학교가 좋거나 석사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결국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많은 지원자들이 다 같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오는 뭐랄까 기싸움 혹은 제가 잘 되면 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 내가 괜히 튀었다 안 되면 어떡하지도 있고 그 다음에 1, 2, 3번이 대답을 기깔나게 했으면 이제 4번은 미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아니 그래서 지금 우선 말씀대로 이분은 지금 다대 1이 아니라 다대 다 면접을 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면 다대 다가 훨씬 어려워요, 면접 보기가. 왜냐하면 다대 다는 나만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경쟁자하고 쪼개서 받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에 실수하거나 뭔가 한 답변이라도 삐끗해버리면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중반 넘어서 극복하는 게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접위원 관점으로 보면 다대 다 면접은 면접 보면서 그냥 결정이 됩니다. 우열이. 그래서 훨씬 어렵거든요, 다대 다가.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글 읽고 나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사모님 말씀해주신 대로 학벌. 학벌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을 많이 받으신 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면접장에서 다대 다인데 그 면접이 그 질문이 자주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가장 클 거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는 안 좋은 거예요. 한 가지는 비슷한 유사 항목에 대해서 계속 질문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거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거 A도 물어보고 B도 물어보고 C도 물어보고 D도 물어보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A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질문 가지수만 한 4개, 5개, 6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한번 스스로 셀프 체킹을 해보시면 내가 뭐 학점이면 학점, 공백기면 공백기, 어떤 활동이면 특정, 뭐 동아리 활동이면 동아리 활동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더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떨어뜨리겠다 시그널에 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공격하는 네네네네. 쪽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킹을 해보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 지금 정쌤 말씀하신 게 압박 질문이거나 꼬리 네. 질문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면접 마지막 할 말하고 질문이 2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일까요? 자, 저 이거 얘기해보자. 선생님, 저도 이거 같이 이거는 할게요. 질문이 어떤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말을 하고 질문이 2개가 추가로 더 들어왔어요. 그럼 긍정적인 시그널일까요? 부정적인 시그널일까요? 자, 긍정이면은 긍정, 부정이면 부정. 알았죠? 이건 저는 판단 못하겠어요. 아, 진짜요? 저는 판단. 전 선생님은요? 예, 예. 저랑 둘이 하실까요? 해보죠 뭐. 예, 일단. 그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예. 자, 하나, 둘, 셋. 부정. 아, 전 부정이에요. 선생님 왜 긍정이세요? 자, 이런 거죠. 물론 아까 네. 정쌤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갖고는 판단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질문의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것만 보고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왜 긍정이라고 했냐면 만약에 뭐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지원자라 그러면 마지막 할 말하고 그냥 보냈겠죠. 근데 뭔가 그래도 그 채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용 쪽으로 약간 기울었는데 네. 뭔가 이제 그 의심보다는 추가로 검증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추가로 2개 질문을 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이제 네. 판단을 해서 긍정적인 시그널 쪽이 그래도 크지 않을까. 네, 저도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를 떨어뜨릴 요량이면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부정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은 저것 때문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앞단에서 잘했고 입이 붙을 거였으면은 굳이 추가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앞에서 애매한데 살려주고 싶으니까 한 2개를 더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관점에서 저는 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말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데 호로로가 여기서 2가지 질문을 정말 제대로 해서 받아냈어.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못 받아내면은 앞단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2개 더 질문한 거거든요. 앞단에서 좋았는데 얘 이거 아닌가 해서 확인하는 2가지 추가 질문은 많이 없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